네, 안녕하세요. 중국 경제 붕괴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경제 붕괴는 확실한 것 같은데 체제 붕괴는 모르겠습니다. 워낙에 살벌한 피비린내 나는 체제이기 때문에 체제 붕괴는 모르겠고 경제 붕괴는 확실하게 이제 가속화될 것 같고요. 이게 러시아랑 좀 많이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개를 어떻게 이제 서로 맞물려 있는지 두 개에 대해서 말씀을 여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러시아 얘기부터 좀 하죠. 이 우크라이나에 이게 이제 그레이 워예요. 회색 전쟁 전략이에요. 회색 전쟁이라는 거는 이게 뭐 전쟁도 아니고 전쟁이 아닌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전쟁이라고 해도 그러니까 회색 침공 전략이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침공하지는 않는데 침공하지 않은 것도 아닌 그 아주 그 기묘한, 그러니까 북한이 우리한테 잘 쓰는 그런 수법인데, 예, 이걸 이제 한번 보시죠. 이 모스크바에 이제 드론 공격이 있었잖아요. 며칠 전에 8대가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언론에서 많이 주목을 안 하는데 그 드론에 폭약이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이게 이제 말하자면 긴급조치 시대 때 옛날에, 예, 권위주의 시대 때 그 79년도에 그런 서울대에서 그런 사건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경찰이 상주를 했어요. 캠퍼스 안에. 그때 이제 전경이 없을 때니까 일반 경찰이죠. 특히 강력반 쪽에서 많이 동원이 된 그런 경찰이 상주를 하는데 이제 뭐 3, 4층 창문을 열고 이제 그 유인물 같은 걸 확 뿌린다고요. 그럼 경찰이 이제 그거 걷는다고 쫙 달려가. 경찰이 한 3, 40명 쫙 해서 쫙 걷어보면은 그냥 백지예요. 그러니까 백지 시위가 있었지만 그보다 요번에 2023년 중국의 백지 시위보다 말하자면은 한 거의 50년, 40몇 년 앞서서 한국에서는 백지 유인물 사건이 있었죠. 처벌도 잘 못하죠. 백지로 뿌린 건데 뭐. 이게 이제 회색 전략이거든요. 마찬가지죠. 드론으로 모스크바는 갔는데 거기 폭약이 안 실려 있어. 이거 뭐라 그럴 거냐 이거지. 또 분명히 우크라이나에서 지원받은 무기와 차량을 가지고 러시아를 침공했는데 이 사람들이 러시아 사람들이야. 국적이. 이거 뭐라 그럴 거냐 이거예요. 반란군인데 일종의. 예, 반군인데.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침공했다고 말을 못 하는 거죠. 우크라이나는 난 몰라. 우리 쪽에서 있는 의용병이었던 사람들이야. 뭐 이렇게 하고 얘기를 넘어가 버리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이 우크라이나 반격에 이제 그 몰리게 되니까 저는 이 노바코프카 댐을 터뜨린 건 러시아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터뜨렸다 그러고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터뜨렸다 그러는데 저는 러시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터뜨리게 되면 이제 그 드네프르강 하구서부터, 그러니까 그 하구서부터 이제 헤르손 지나가지고 노바호프카까지 그게 한 100km 좀 넘겠죠. 훨씬 넘을 텐데. 네, 거기 쪽은 이제 좀 건너오기가 당분간 어려운. 그러니까 이제 그 자포리지아, 그 다음에 뭐 마리우폴 뭐 이런 데로 이제 집중이 되는 거겠죠. 근데 이제 이 댐을 터뜨리게 되면 크리미아에 물이 안 들어가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흰색 화살표가 가리키는 데가 이번에 이제 터진 그 댐의 수문 쪽이고요. 노란색 화살표가 가리키는 데가 이제 크리미아로 가는 물길의 시작점입니다. 따라서 이 물의 수위가 낮아지면 크리미아로 가는 물길이 이제 그 제한되는 거죠. 물이 제대로 안 가는 거죠. 크리미아에 물이 잘 안 나거든요. 거기가 건조해서. 그래서 그 2014년에 그 크리미아를 이제 러시아가 이제 2014년 1차 침공 때 해서 크리미아를 이제 꿀꺽했을 때 우크라이나가 취한 조치가 이 물길을 끊는 거였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크리미아에서 사용되는 물을 이제 뭐 관정을 파서 이제 끌어올린다든지 좀 복잡해지는 거겠죠. 네. 아무튼 간에 물이 안 갑니다. 일단 농사는 못 짓겠죠. 네. 생활용수는 어떻게든 뭐 하겠지만.
자, 이렇게 이제 러시아를 몰아붙이니까 이제 뭐 푸틴이 이제 국영 TV에 나와가지고 뭐 국민들 달래는 소리를 살살 합니다. 뭐 한번 들어보시죠. Today, we will also address these issues in relation to ensuring Russia's security, in this case, domestic political security. Considering the efforts our foes are still taking and stepping up in order to destabilize the situation inside Russia, we must do everything we can to prevent this from happening at any cost. 네.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렇게 이제 어떤 챕터를 넘어가고 있죠. 지금 뭐 장거리 타격 무기도 계속해서 더 강화되고 있고, 영국에서 준 스톰 섀도우, 또 미국에서 이제 곧 6월 달부터 혹은 7월 달부터 아마 전달이 될 텐데, 그 다연장에서 쏘는 활강 폭탄, 그러니까 로켓에다가 앞에다가 활강 폭탄 조그만 거 달아가지고 120km짜리입니다. GLSDB. 쏘는 그거 한 100km 가니까 150km 정도 갑니다. 130, 40km 가요. 그러니까 이게 좀 골아파지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몰리게 됐는데, 이렇게 러시아가 몰려가는 과정이 중국과 굉장히 밀접한 상호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중국이 지금 빠져 있는 위기를 한층 더 격화시킬 겁니다. 네, 그 같은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먼저 세뇌 탈출 잘 구독료 부탁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세뇌 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붙더라도 천천히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이 우크라 침공은 전략적으로는 이미 승패가 났어요. 이거는 서방의 결속을 강화했고, 그 다음에 유럽을 각성시켰고, 그 다음에 이제 우크라와 폴란드로 그리고 루마니아로 연결이 되고, 위로는 핀란드, 발틱 3국으로 연결이 되는 무지막지한 반더블락이 형성이 된 겁니다. 전략적으로는 결판이 났는데, 그 중에 꽃 중에 꽃이 의외로 뭐냐? 핀란드의 나토 가입입니다. 이게 사실은 최대의 전략적 승리죠. 저보고 만약 러시아에서 제일 중요한 도시가 뭐야? 그러면 저보고 세 개를 꼽으라 그러면 페테르부르크, 모스크바, 그리고 무르만스크를 꼽습니다. 이 페테르부르크는 아시다시피 제정 러시아 때 수도죠. 그리고 러시아의 모든 것이었죠. 우리가 러시아의 문학을 읽어보면 거의 모두 무대가 페테르부르크입니다. 뭐 정확히 페테르부르크가 안 나오더라도 반드시 연관돼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모스크바는 이제 지금 러시아의 수도고요. 무르만스크는 저기가 콜라 반도죠. 스칸디나비아 반도는 앞에 길쭉하게 돼 있는 거고, 뒤에 혹같이 달려 있는 건 콜라 반도라 그러는데, 저게 러시아의 북극 전력이 집중되어 있는 곳입니다. 이 핀란드 국경에서 페테르부르크가 160km밖에 안 됩니다. 핀란드 국경에서 모스크바가 500km밖에 안 됩니다. 핀란드 국경에서 무르만스크가 180km고요. 이 러시아 이 메인 지역에서 그러니까 몸통에서 무르만스크로 올라가는 콜라반도를 향해서 올라가는 도로가 한 1000km쯤 되는데, 그게 평균적으로 핀란드 국경으로부터 한 80km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고, 그게 외길입니다. 기차도 단선, 도로도 노선이 하나입니다. 따라서 그냥 북극 전력이 아무 의미가 없게 된 거예요. 저 정도 되면. 옆구리에서 치면 골로 간다는 소리죠. 북극 전력이 의미가 없게 된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상태가. 그러니까 이게 군사적으로 보면, 군사 전략에서 보면 이거는 이 핀란드의 나토 가입으로 이미 러시아는 뭐 그거 이상 더 손해볼 수 없는 아주 치명적 손해를 본 겁니다. 그러니까 전략적으로는 지금 진 상태인데, 러시아의 문제는 뭐냐? 저게 정상국가가 아니잖아요. 푸틴이 CEO 회장 오너를 하고 있는 석유 가스 마피아거든요. 석유 가스 마피아가 내놓은 상점의 상호가 국가 러시아예요. 그렇게 보셔야 돼요. 저 정상국가 아니죠. 자, 이래 놓으니까 이 마피아 오너 회장님께서
물러설지를 않으면은 전쟁을 못 끝내는 거예요. 근데 마피아 오나 회장님께서는 물러서면 죽으니까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전쟁을 안 끝내죠. 즉 국가 입장에서 보면 전쟁을 못 끝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저게 지금. 전쟁을 못 끝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전략적 관점에서는 승패는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참 그 뭐라 그러나 서방이 또 독한 데가 있거든요. 독하니까 서방이죠. 그러니까 세계를 주름 잡았죠. 그 외유내강이라고요. 서방이 정말 독합니다. 그러니까 서방 입장에서는 그래? 뭐 우크라 사람들이 싸우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무기 집어넣고 얹어주고 너 원하고 싶은 데까지 한번 싸워봐. 너 하고 싶은 데까지 싸워봐. 근데 핵무기 쓰면 너 20분 만에 석기시대 간다. 이거예요, 딱 지금. 너 원하고 싶은 만큼 싸워봐. 전쟁 끝나고 싶으면 그냥 물러서면 돼. 그럼 바로 끝나는 거야. 우크라가 너희 침공한다는 거 아니니까. 그리고 이제는 뭐 우크라가 정식으로 나토에 가입해야 된다라는 얘기까지 다 나오고 있거든요. 뭐 미국의 그 핵심 브레인들도 그 얘기하고요.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 입만 뻥끗하면 그 얘기하죠. 우크라가 나토에 들어와야 이게 평화 체제가 유지된다. 그러니까 이제 그냥 사정없이 문질러 버리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이미 전쟁에 졌어요. 전쟁에 진 상태예요. 전략적으로는 진 겁니다, 저거. 저 이제 두고 보세요. 중앙아시아는 중국의 빈집털이 당하고 또 빈집털이 당하는 와중에 중앙아시아는 또 한쪽으로는 서방이랑 손잡고요. 아르메니아도 한쪽으로 서방이랑 손잡았고요. 그 친러 국가의 대명사인데 아르메니아가. 조지아에서는 지금 반러 분위기가 팽배해갖고 지금 친러 대통령 거의 박살내고 있고요. 원래 친러적 성향이 있었다고 생각된 그 이탈리아의 그 우파 세력은 실제로 조지아 멜로니가 당선되고 나니까 완전히 이럴 수 없는 반러고요. 지금 유럽에서 친러 성향을 가진 데는 딱 하나예요. 헝가리. 그거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존재감이 없는 나라잖아요. 헝가리는 유럽 전체로 보면. 그 다음에 그 철딱선이 없는 프랑스의 마크롱. 예. 거기야 뭐 왔다 갔다 이렇게 뭐 널뛰는 사람이니까 그러려니 해야죠. 프랑스가 프랑스 했다고 누가 유튜버가 그런 말 하던데 맞죠? 프랑스는 거기가 그렇게 패배 꼬인답니다. 한마디로 전략적으로는 완전히 패배한 상태죠. 지금 상태가. 러시아 최대의 문제는 전략적으로 패배한 전쟁을 끝내고 싶어도 끝내지 못하는 데 있는 거예요. 국가 차원에서는. 왜냐? 오나 회장께서 마피아 석유가스회사의 오나 회장께서 끝낼 뜻이 없으시니까 국가로서는 끝내질 못하고 계속해서 질질 끌려 들어가고 있고 러시아의 그 내부 금융기관의 추정에 의하면 전쟁이 난 다음에 주로 50세 이하 전문직 중심으로 인구의 1% 이상이 빠져나갔다. 그럼 200만이거든요. 200만 명이 빠져나갔다라고 러시아 내부 자료는 그러고요. 서방에서는 50만에서 200만 사이로 그 추정이 왔다 갔다 해요. 그 정도 되면 경제도 박살난 거예요. 뭐 어떻게 더 해볼 방법이 없는 거죠. 해볼 방법이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자, 이런 상태에서 이제 그 서방 쪽의 이제 변화가 이제 굉장히 두드러진데 이게 중국에 직접적인 영향을 갖죠. 미국이 바뀌고 있어요. 제가 얼마나 바이든 싫어했습니까? 제가 얼마나 트럼프 참 좋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악마 내러티브, 4대 말살을 얘기하던 이 민주당 타락 글로벌리스트들이 갑자기 확 바뀌어갖고 이게 삼축 글로벌리즘 3.0으로 확 그걸 따라서 가고 있다고요, 지금. 공화당 주류도 그걸 따라서 가고 있고 오히려 트럼프 지지자들이 그냥 고립주의 성향으로 굉장히 찌질해지고 됐어요. 완전히 바뀐 거죠. 완전히 바뀐 거죠. 지금 미국의 분위기는 뭐냐면 중국, 러시아 너희 둘이 똘똘 뭉쳐가지고 악의 축을 만든다며? 그래 만들어봐 임마. 만들어봐요. 그래 만들어봐. 나는 저기 6세대 전투기 이제 한 5, 6년 있으면 나오고 한 5년? 한 7년이면 NGAD. 그 다음에 B-21 전략
폭격기. 자, 그러니까 사실은 폭격기라기보다 뭐라고 말을 할까요? 그 조기경보기 같은 그러니까 전장 조기경보 통제 역할을 해요. AWACS, 전장 AWACS가 스탠드오프 멀리 있는 거가 있고, 그 다음에 그라울러 같이 그 전장에 바로 그 에스코트죠. 에스코트로 같이 들어가는 전투기와 그게 있는데, 에스코트형과 그 스탠드오프형이 있는데, 이 둘을 마음대로 오갈 수 있는 전장의 조기경보 통제기 같은 역할이 많아요. 그러니까 폭격기 기능은 그건 뭐 당연한 거고, 또 뭐 전략 폭격기라고 할 수도 없다. 그건 그러니까 이때까지 존재한 바 없는 그런 비행기들이죠. 그 다음에 핵잠도 지금 컬럼버스급으로 핵무기 발사, 트라이던트 발사, 원자력 잠수함을 컬럼버스급으로 바꾸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략이 어마무시하게 이제 날카로워져 가고 있는데, 너희 해봐라 이거지. 해봐라. 제가 봐도 그래요. 유럽이 각성을 하면 중국, 러시아가 백날 힘을 합쳐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유럽이 지금처럼 각성을 해가면. 미국의 뒤통수를 제일 많이 땡긴 데가 제가 이렇게 돌이켜보면 유럽과 일본이에요. 유럽과 일본이라고요. 유럽과 일본이 자기 힘을 하나도 안 썼잖아요, 이때까지. 미국한테 그냥 딱 달라붙어서 있으면서 옆구리에서 딴짓 했잖아. 러시아 이런 일하고. 일본은 중국 진출에 진심이었고, 제일 먼저 환영하고 들어갔죠. 80년대 초부터. 유럽과 일본이 근데 각성을 하고 이쪽 삼축 글로벌리즘 반중 반러 전선에 딱 튀어나오게 되니까 이거는 게임이 달라진 거죠. 그래서 민주공화가 합심해서 삼축 글로벌리즘을 이제 총력 강화하죠. 그래서 미국 리더십 강화하고 동맹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있는데, 히로시마 요번에 공동성명이 굉장히 길죠. 저게 한 20페이지, 30페이지 될 거예요. 거기에 파트너십이라는 단어가 무지하게 많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 파트너 자격이거든요. 이제 G7이 아니니까. 그리고 파트너들이 참여하는 그 확대 회의가 비중이 늘었죠, 요번에. 세션이 3번인가 4번 있었죠. 그게 비중이 굉장히 늘었습니다. 대접도 극진했고요. 그래서 동맹 파트너십 강화가 이게 굉장히 이제 활발해져 가고 있고, 그래서 이제 나토 플러스라는 얘기까지 나와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바로 그렇게 했죠. 히로시마 G7을 보고, 그때 진행을 보고, 야, 이게 G7 전체가 거기 사실은 미국, 일본을 빼고 나면은 중국이랑 그렇게 날카롭게 각을 세울 만한 나라들이 없잖아요. 미국, 일본을 빼고 나면 프랑스, 독일, 캐나다, 영국 이런 데니까, 이탈리아. 그런데 거기까지 같이 각을 세우니까, 야, 너희 지금 나토 플러스로 만들어서 우리를 노려보고 있어? 이러고 중국이 반발하고 있잖아요. 중국 쪽에서 지금 쓰고 있는 용어들이 나토 플러스라는 얘기를 쓰고 있어요. 근데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한미일 삼각체제가 코어고요. 그거를 잘난 체하기 싫으니까 나토 플러스라고 우리는 부르면 돼요. 나토 플러스. 그러니까 사실은 서유럽에 있는 모든 군사력 다 박박 긁어봐야 한국과 일본이 갖고 있는 군사력이 글쎄, 특히 한국 지금 이렇게 강화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냥, 그래, 너희 용어로서 우리 그래 나토에 붙어가는 척 할게. 그래야 유럽 사람들 체면 챙겨주고, 그래야 생색내면서 이쪽으로 많이 반중전선에 국권이 쓰지. 나토란 이름 그냥 거는 게 좋아. 근데 거기에 안고는, 나토 플러스에 안고는 나토가 아니라 한미일 삼각체제야. 제가 이제 이거 따로 하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각국 자유공화 세력과의 공조가 이제 굉장히 중요해지죠. 그래서 고립주의자들에 대해서 지금 미국 정계가 굉장히 살벌하게 비판을 합니다. 최근 트럼프가 굉장히 큰 말실수를 했죠. 이 WHO의 집행이사국에 이제 뒤에서 중국이 작업한 건데, 그러니까 중국이 욕먹는 거죠. WHO 집행이사국에 김정은이가 이제 하는 북한이 들어왔잖아요. 그걸 이제 트럼프가 이제
그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축하, 컨그레츄레이션이라 그런 거라. 그러니까 이제 공화 대선 주자들이 전부 발끈하고 나섰어요. 이게 뭔 짓 하는 거냐. 트럼프를 정면 비판했습니다, 이번에. 그리고 이제 의회에서는 야, 대량 학살 전체주의 체제를 WHO 집행의사국에 넣어? 야, WHO 너희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그래서 WHO 탈퇴 법안. 그러니까 미국의 세금으로 저런 짓을 하는 국제기구에 돈을 내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 아마 통과될 겁니다. 그러니까 대량 학살, 이게 유엔이 규정한 대량 학살 전체주의 체제인데, 유엔이 규정한 거죠. 그렇게 규정된 체제를 핵심 임원 진외 포함시키는 국제기구에는 미국이 돈을 기여하지 않는다. 뭐 이런 종류의 아마 그 법안이 통과될 것 같습니다. 지금 준비 중이에요. 의원들이. 예. 자, 그래서 이제 이게 또 다른 사건에서도 하나 보여지는데요.